네,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홍구루입니다. 네, 심지은 교수님께서 마이트럴 밸브의 MR에 특히 패서피지올로지, 그다음 가이드라인까지 잘 보여주셨고요. 저는 이제 어떤 환자를 마이트럴 클립을 하면 좋을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세 분이 전부 다 My Worst Nightmare 케이스만 하시는데, 원래는 좀 좋았던 케이스도 하고 나빴던 케이스도 하는데 나쁜 케이스만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나이트메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환자를 셀렉션해서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트랜스 카테터 MV 리페어는 많은 종류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H2H 리페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 CE 마크를 이제 곧 획득하려는 네오코드도 있고 카디오밴드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새롭게 개발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고 개발될 확률이 훨씬 타비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트랜스카르타 MV 리페어의 어떤 오퍼튜니티라고 보면 아직까지 필요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전들은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요. 지금 특히 셀렉티드된 환자들한테서는 클리니컬 베니핏이 벌써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징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에코 내비게이션 같은 시스템으로 더 좋은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디바이스 클립만 해도 이제 G4가 나와서 저희도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디바이스들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바이스가 나오면 더 많은 찬스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챌린징한 것은 에비던스가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에비던스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고 중요한 것은 이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잘 코디네이션 된 팀이 꼭 필요하다는 거. 탑이야 사실 저희들이 없어도 그냥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잘 할 수 있지만 이 클립이야말로 마이트럴 밸브 쪽이야말로 인터벤셔니스트와 이미징 하시는 분들의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하이 볼륨 센터로 자꾸 컨센트레이션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코스트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이런 문제가 이제 챌린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립은 이제 개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온 지가 이제 한 2년째 정도 되고 작년 5월 달에 작년부터 이제 양쪽 DMR, FMR 전부 다 이제 승인을 받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션트 셀렉션은 쉽게 말하면 저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는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판막과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는 시비리티를 확실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진짜 시비어한 걸 해야지. 아까 심지영 선생님 보여주셨겠지만 MR이 그냥 한 번 시비어하다고 바로 시술하는 이런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MR 자체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변하는 게 바로 MR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리티를 평가하고 심토음과 콜레이션을 잘 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저리 리스크를 잘 판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의 어떤 라이프 익스펙턴시나 이 환자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어떤지 요양병원에서 베드리든 상태로 있는 환자를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나이가 90이라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이트럴 클립을 할 수 있는 피저빌리티가 얼마나 될 건지 DMR인지 펑셔널 MR인지 자 이런 것들을 잘 각각 자기 맡은 바 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에비던스와 리스크와 가이드라인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봐서 셀렉션 한다면 나이트메어를 만들지 않고 잘 하실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DMR에서 심지영 선생님께서 가이드라인 보여주셨는데 DMR은 심플합니다. 서저리 못하는 경우에 클립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도 안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전들은 우리가 의뢰하는 환자들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상당수의 환자들이 특히 크로닉 디제너티브 시비어 MR 에이심토마틱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조금만 많으면 수술하자 그러면 절대 수술 안 한다 그럽니다. 그냥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고요. 또 에이지와 코모비디티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제 많아지는데 서저리 리스크도 같이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서전들은 물론 부인을 하시겠지만 서저리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분명히 힘듭니다. 나이 70세, 80세 되시는 분들 오픈하트에서 미드 스테노토미 하고 나면 분명히 사는데 계속 아프고 힘듭니다. 자, 이런 엘들리한 환자한테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헤쳐가면서까지 진짜 이걸 DMR을 수술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술 안 받고 이 그레이 존에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환자는 뭐 많이 보여드리던 케이스인데 62세 남자 환자고 젊은 사람이지만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려고 입원하신 분인데 플레이트가 3만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ICU에 벤틸레이터 케어를 위해서 입원을 했고 보니까 굉장히 시비어한 MR이 있는데 LA 사이즈나 LV 사이즈가 거의 정상인 거 봐서는 어큐트 시비어 MR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ML 프로랩스가 보이고 A3 포션에 코데 럽처, 프로랩스, 시비어 MR 이 동반돼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뭐 서저리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받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좀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A3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케이스였지만 다행히도 잘 시술이 됐고 시술 후에 바로 환자는 혈압이 올라오고 벤틸레이터 위닝하고 바로 체스트도 클립하기 전 하고 난 후 안정적으로 좋아졌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저리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거나 나이가 너무 많고 자기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생각해서 이거 도저히 수술 못하겠다는 사람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오히려 DMR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본 경험으로는 실제로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트라이하는 것은 나이트메어를 잘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펑셔널 MR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펑셔널 MR은 서저리 왜 안 하느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펑셔널 MR일 때 이거 단독으로 수술하고 나면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리커런스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서바이벌 베니핏이 아직까지 어떤 데이터에서도 프로분된 바가 없습니다. 자, 대신에 펑셔널 MR에서 마이트럴 클립은 여기서는 조금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벤트리큘러 펑셔널 MR입니다. DMR보다는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더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런 로우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심텀 임프루먼트가 좋고 또 서바이벌 베니핏이 지금까지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잘 나와 있고 더 좋은 것은 실패한다고 해도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더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지만 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수술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게 바로 펑셔널 MR에서 마이슈라 클립입니다. 앞에 심지영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이 많은 카펜티어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두 가지 퍼포레이션이 있다거나 류마틱 MS가 있는 것 외에는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클립은 다 가능한데 이제 그 사이에서 얼마나 이게 아나토미컬리 피저빌리티가 얼마나 좋은지는 이제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론적으로는 에베레스트 크라이테리아 그러죠. 일단은 시비어 해야 됩니다. MR이 3 또는 4 정도는 돼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A2P2 패솔로지가 좋습니다. 시술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그 펑셔널 MR인 경우는 코압테이션 적어도 이 찝을 만한 코압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코압테이션 뎁스가 너무 텐팅이 크지 않은 사람들 DMR인 경우에는 플레일 갭이 너무 크지 않고 이 플레일 갭 위스가 너무 크지 않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 밸브 오리피스 에리아가 우리가 뭐 하나 또는 두 개를 찝어도 크게 MS 그 시그니피컨트한 MS가 생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큰 사람들이 좋고요. 너무 픽스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이 리플렛의 모바일한 포션이 한 1cm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진짜 골라서 하면 거의 나이트메어 진짜 안 생긴다는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강도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장기혁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환자들만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50% 절반쯤밖에 아마 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하기 전에 상세한 저희들이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고 이 패솔로지의 로케이션이라든지 이 플레일 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시술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옛날에는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4가지 종류 중에서 뭐 XTW를 쓸 건지 그냥 XTR을 쓸 건지 뭐 어떤 걸 쓸 건지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문제를 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DMR과 FMR의 차이점입니다. 이 DMR 같은 경우는 퀀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피자 자체도 헤미스피어 모양이고 라운드 쉐입이기 때문에 퀀티피케이션이 쉽지만 세컨더리 MR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벤트리큘러 펑셔널 MR 좀 낫습니다. 더 문제는 에이트리얼 펑셔널 MR 커미셔에서 다 질질 셉니다. 그 세 군데 커미셔에서 다 질질 세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시비어 한 건 알겠는데 한 군데 똑 부러지게 세는 게 없고 전반적으로 쭉 세고 있으면 이거 그럼 어디에 집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 펑셔널 MR은 이발루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시술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코압테이션 디스턴스가 굉장히 크거나 텐팅 에어리어가 아주 큰 경우에 컴플렉스 Z가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시 몇 개가 있거나 또 LV의 리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글로벌 LV 리모델링이 너무 심장이 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스페리컬 쉐입이고 너무 커져 있는 경우는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알긴 아는데 또 이런 환자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자,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컴플렉스한 마이트럴 클립 케이스들인데요. 넌 에이토피트 프랩스는 뭐 지금 뭐 아산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발로우도 뭐 아주 심하지만 않다면 하고요. 클래프트는 잘 안 하지만 뭐 정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고 굉장히 크고 플레일하는 경우에는 어렵죠. 이런 거는 진짜 컴플렉스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린 경우 나이트메어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옵티멀한 게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클래프트나 퍼포레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딱 우리가 찝으려는데 큰 칼슘이 있는 경우 마이트럴 밸브 에리어가 찝지도 않았는데 밸브 에리어가 3제곱센티미터 미만이고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5 이상인 사람 포스트리어 리플렛이 굉장히 짧은 사람 7mm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멀티플 세그멘트나 발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요거하고 옵티멀하고 사이인 사람 어떡하냐 A1이 아니고 A1.5 많습니다. A2.5도 있고 P2.5도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잘 서포트를 해서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0세 여자 환자고 이런 환자 뭐 펑셔널 MR입니다. 이 다른 병원에서 굉장히 숨이 차서 도부타민 계속 쓰고 있는 채로 트랜스퍼된 환자고요. 2011년부터 굉장히 숨이 찼고 LV 챔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 N-시스톨릭 디멘전이 70 이상은 되지 않고 한 64 정도, EF는 23%, 뭐 이 가운데도 있지만 양쪽 커미셔에서 많이 새는 이런 상태였고 풀 메디케이션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들 뭐 메디케이션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메디컬 세라피를 풀로 했고요. 해도 굉장히 심하고 해서 클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뎁스는 9.2mm, 10mm를 넘지 않았고 코압테이션 랭스는 2.5mm니까 2mm 이상이었기 때문에 뭐 페이버러블 어느 정도는 딱 보드라인에 걸쳐 있는 이런 환자였고요. 클립 시술을 진행을 했고 다행히도 원클립으로 잘 시술이 됐습니다. 하고 난 뒤에 뭐 펑셔널 클래스 2에 도부타민 달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없애야겠다고 생각은 뭐 못했지만 지금 현재는 걸어 다니고 집에서 뭐 간단한 일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는 굉장히 해피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컨바인드 컨디션입니다. 여러 가지 환자들이 다 올드에이지이기 때문에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AFib, TR인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AS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디싱크로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고 스테이지드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팀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에비던스라든지 클리니컬 시비리티라든지 패서피지올로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아테리 디지가 있는 경우는 뭐 스테이지드 PCI에서 클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캐비지와 MV 리페어,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이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뒤에 거 같이 하는 게 훨씬 낫고요. APB 있으면 뭐 RFC 해도 괜찮고, 어펜디지 오클루전하고 같이 하는 것도, 클립하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셋달 펑처 했을 때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트리커 스피드 리거지테이션인데요. 나중에 제가 또 이런 케이스를 따로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R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테이지드 어프로치가 좋고요. 뭐 요새 트라이 클립 나와 있어서 외국에는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마이추라 클립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좋아지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드, 마이추라 클립 퍼스트, 그 다음에 리에발루에이션, 필요하면 나중에 트라이 클립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에올틱 스테노시스도 스테이지드 어프로치입니다. 이거는 먼저 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비 먼저 하고 MR 리에발루에이션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클립을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 디싱크론은 당연히 MR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CRT first 하고 난 뒤에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난 뒤에 MR 리에발루에이션 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국 마이추라 클립을 굿 캔디데이트는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라이즈드하고 테일러드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고요. 아나토미와 피지올로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 환자의 코모비디티나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보셔야 되고요.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석세스 레이트가 얼마나,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나 될지를 한번 보시고, 서지컬 옵션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서지컬 옵션을 얼마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좋고요. 환자가 또 이게 팩트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쉐어 디시전 반드시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트팀과 공유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